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7년 11월 1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살던 발명가 아리 M. 드지우스가 공항 장기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그는 사업 유치를 위해서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었고요.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그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됩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병원과 경찰 당국은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그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매우 건강한 스타일이었고요. 사망 당일을 포함한 최근에 도저히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특별한 전조 증상?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중 그와 함께 가깝게 일하고 있었던 동료 톰 비어든이 아리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고 그 이유가 바로 아리와 자신이 함께 연구하고 있는 어떤 기술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술이기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연구하고 있던 것은 자가 전기 충전 무한에너지 배터리? 좀 어려운데요. 즉,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충전하는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일종의 프리에너지 장치였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영국의 해커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하다가 발각이 되었고 이후 미국 법원으로부터 소환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관련한 인터뷰 중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나사의 프리에너지 기술은 꼭 세상에 발표됐으면 좋겠다라는 대목이었는데요. 프리에너지? 도대체 프리에너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프리에너지는 우주, 공간, 광석, 물,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한대의 에너지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개발된다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환경오염도 전혀 일으키지 않게 되니까 그야말로 꿈의 기술이면서 엄청난 미래 대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게 여태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기술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물리학의 절대 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많은 물리학자들로부터 이건 말이 안 돼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평가받은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이론으로만 가능한 에너지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를 개발해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실제로 어떤 이는 에너지를 발명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크로아티아 태상의 천재과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1931년 뉴욕주 버팔로에서 신형 자동차를 개조한 특수한 자동차를 일주일간 공개 시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자동차 조수석에는요, 세로 24인치, 가로 12인치, 높이 6인치짜리 웬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자에는 1.8m짜리 안테나가 돌출되어 있고 2개의 0.5인치짜리 쇠막대기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십여 개의 진공관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진공관에 모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요, 사람들 앞에 여유롭게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 2개의 쇠 막대기를 상자에 꽂고는 이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모두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사람들은 황당한 그의 행동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어리둥절했는데요. 막대기를 꼽자마자 차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일주일간의 시운전을 하는 동안 최고 시속 90마일까지 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테슬라는 이 자동차의 특허를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1,500만 달러의 웨스팅하우스에 양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사람들에게 선보일 시제품이 출시가 계속되지 않았고요. 테슬라는 12년 후인 1943년 뉴욕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공식적으로 그가 사망한 원인은 자연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발표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가 사망한 후에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테슬라가 그때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했고, 게다가 어마어마한 금액에 팔린 그 기술이 왜 실현되지 않았는지 더욱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도했던 그 특허 기술에 관한 모든 설계와 제작 관련 서류들이 정부에 의해 몰수되었다고 알려지면서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개발했길래 하는 이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후 그 기술은 검은 마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자동차가 전기를 동력으로 달리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시대에 그 전력마저 도대체 어디서 공급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일부 학자들이 테슬라가 지구의 자기장으로부터 전기를 얻는 일종의 프리에너지를 개발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리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에너지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이게 개발만 되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테슬라 이후에도 프리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개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기술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개발자 아리라는 사람의 죽음. 자가 전기 충전 무한 에너지 배터리라는 걸 연구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친구의 주장. 실제로 프리에너지 연구가들은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1979년 프리에너지 연구가 딕 벨란드는 휘발유 1갤런당 1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 단위로 바꿔보면요, 그러니까 3.8리터를 가지고 160km 이상을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휘발유 자동 개화기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이 수차례 이어집니다. 결국 그는 과학자로서 개발에 대한 열정이 넘치긴 했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합니다. 1983년 빌 코프라는 사람은요, 자력 모터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 에너지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 총을 든 괴한의 습격을 받았고 결국 그는 연구를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서 남은 생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영리 신에너지 재단의 설립자이자 무한에너지, 그러니까 프리에너지 이런 관련한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유진 멀러브라는 분은요, 2004년 5월 자신이 만들어낸 탁상용 프리에너지 장치를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물론 단계가 미비하지만 프리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탁상용 장치를 만든 거예요. 꽤 좋은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5월 14일 코네티컷주 노리치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갑작스럽게 그를 공격해온 마약 중독자들에 의해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요, 이런 식으로 약 53명의 프리에너지 연구가들이 살해당했거나 실종되었거나 상해를 입었고 13명이 살해 협박을 받았고 16명은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복역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정말 누군가가 이 프리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뭔가 방해하는 작전이라면 도대체 왜요?
그리고 누가요? 아니 공해도 일으키지 않고 환경 오염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값이 싸질 거고요. 그런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지 못하고 개발을 막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방금 제 말에 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 주장에 따르면 프리에너지 기술이 실현이 된다면 돈의 가치가 바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를 만약에 원하지 않는 거대 자본가들이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어쩌면 돈을 벌고 있는 이 거대 자본가들이 자신의 부와 경제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방해한다라는 가설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테슬라 기억하시죠? 니콜라 테슬라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가 거대 자본가 모건으로부터 약 15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뉴욕 롱아일랜드에 이 통신용 타워, 일명 테슬라 타워를 제작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이게 실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짓기 시작한 테슬라 타워가 어느 순간 돌연 모건 쪽에서 투자금과 연구자금 지원을 다 중단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모건이 이 테슬라가 이 타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 지구에 있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정보와 에너지를 이 타워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그의 목적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게 만든 거랍니다. 거대 자본가들 중에서도요, 특히 석유를 이제 시추하는 원유국, 그리고 석유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업가들은요, 프리에너지 개발에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개발을 막고 있다는 주장일 수밖에 없죠. 현재 가장 큰 에너지원이자 자금의 원천인 기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론도 있어요. 어쩌면 이건 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막으려고 협박 그리고 감시를 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런 에너지가 개발이 된다면 널리 이롭게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이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서 작게는 나라 간의 전쟁, 크게는 세계 대전쟁에 유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나라 간의 가치가 크게 바뀌게 되면서 세계 권력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보라는 걸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거나 특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또 세무감사를 통해서 이 비슷한 장치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프리에너지 연구가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무한동력 프리에너지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곳은 진짜 없을까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스위스 작은 마을 베른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 메테르니타라는 마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를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가 1970년대에 무한동력 장치를 최초로 발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크기가, 이건 참고사진일 뿐인데요, 여러분. 그 크기가 가로 세로 50, 40, 30cm 크기로 외부에서 전기를 전혀 입력시키지 않더라도 진짜 수동으로 한두 번 돌려주기만 하면 멈춤없이 영구적으로 회전을 할 뿐만 아니라 공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1980년대에 이르러서 이 장치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유럽, 일본 여러 곳에서 과학자들이 이 장치를 확인하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든 사람이 나의 기술이 군사적인 목적이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계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겠다. 그리고 기계 내부의 모습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녀온 그 몇몇의 학자들은 그의 기술을 믿지 못하겠다. 이건 분명 뒤에 어딘가 물레방아나 태양광 같은 무슨 뭘 연결해가지고 전기적 장치로 돌리는 거다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무한동력 프리에너지,
어쩌면 정말 토요 미스테리에서 할 만한 주제였고 또 새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존재할 것 같으면서도 또 존재가 불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으로 봐서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무시할 수 없겠죠. 여전히 과학자들은 프리에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게 될 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한동력 프리에너지에 관한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